자, 섹션 17번의 차트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문제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고, 이론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재 193쪽을 펴보시면 차트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다섯 문제, 작은 문제 다섯 개가 나오는데 각각 2점씩 1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지시문의 첫 번째 보시면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사용해야 하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차트를 새로 작성하면 감점이다, 0점 처리된다라고 써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차트를 절대 지우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해서 지워버리시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잘못하셨으면 실행 취소를 하셔서 하셔야 되지 지우고 새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 비용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이 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X축하고 범례를 보시면 되는데 X축을 어디를 X축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X축이라고 그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중에서 생산 비용, 요 생산 비용을 지워라 이런 뜻입니다. 자,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 계열을 선택을 해보세요. 생산 비용이 지금 회색이잖아요. 이게 회색을 딱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바로 지워집니다. 이게 1번. 두 번째, 생산량 계열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바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생산량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우리가 차트를 보조축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Y축을 보시면 이게 기본축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기본축이고 오른쪽에 하나가 만약에 더 생긴다. 그러면 그걸 보조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조축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계열이 두 개인데 생산량하고 불량률하고 두 개인데 생산량은 몇만을 차지하고 불량률은 많아야 100%를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두 개의 데이터 범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렇게 축을 하나로 해가지고는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은 수량, 생산량, 한쪽은 불량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조축을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 이중축을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론 시험에도 종종 나와요. 여기서는 생산량을 보조축으로 바꿔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생산량을 클릭하세요. 파란색이 생산량이니까 이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 종류를 변경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이게 혼합형 차트라고 뜹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여기 눌러서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러분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풍선 도움만 이렇게 뜨잖아요. 표식이 있는 걸로 바꾸고 여기서 보조축을 체크해라 라는 소리예요. 보조축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차트가 바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산량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에 보조축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차트를 혼합형 차트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2번 했습니다. 2번. 3번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위로 표시하고 글씨를 입력하고 글씨 크기를 굴림 16 굵게로 표시하라 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그리실 때 딱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없는 거를 새로 추가할 때는 무조건 차트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거를 서식을 변경할 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서식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서식이면 서식이면 서식, 그 해당되는 서식의 오른쪽에서 작업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목이 없잖아요.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을 넣어야 되죠. 없는 거를 새로 넣을 때는 어디를 누른다? 플러스를 누른다.
뭐를 넣는다? 차트 제목을 넣는다. 차트 제목을 체크하시면 바로 들어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품목별 분량률이라고 써볼게요. 품목별. 이렇게 썼어요. 이 입력한 거를 굴림의 16 국계로 바꾸겠습니다. 자, 글꼴을 굴림 16 국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3번까지 했어요. 지시문 3번 했습니다. 193쪽 지시문 3번까지 했습니다. 4번 보세요. 세로 합축을 기본 세로, 보조 합축을 보조 세로를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 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왼쪽을 기본 분량, 여기 제목을 분량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생산량이라고 해서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 라고 써 있어요. 세로 합축 제목을 기본 세로, 여기 왼쪽을 기본 세로, 오른쪽을 보조 세로로 추가하라 이런 소리거든요. 자,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는 무조건 플러스. 축 제목. 그럼 여기 가보세요. 축 제목에 가서 보시면 기본 세로가 있죠. 기본 세로 체크. 보조 세로 체크. 그럼 여기가 어때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축 제목이 하나가 양쪽이 생겼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얘를 글씨를 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여기다가 불량률이라고 쓸게요. 불량률 이렇게 썼어요. 보조 세로축도 생산량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지우시고 생산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 생산량이나 불량률을 가로로 바꾸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지시문에는 없지만 얘를 가로로 바꾸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 기존에 있는 거를 변경할 때는 무조건 오른쪽에 서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 제목 서식이 가요. 그럼 오른쪽에 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채우기, 효과, 크기 및 속성. 이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크기 및 속성에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를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라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세 개의 메뉴가 있고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가로가 바뀝니다. 왼쪽 것도 한번 해볼게요. 분량률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크기 및 속성에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해라. 이렇게 하라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제가 4번까지 설명했어요. 193쪽 4번까지 했습니다. 5번 보세요. 세로축 값의 최대값을 0.05로 하고 보조축의 세로축 값의 최대값을 10만 원으로 하고 기본 단위를 2만 원으로 해라 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왼쪽 거 기본축은 기본적으로 5%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교재를 보시면 0, 1, 2, 3, 4, 5 이렇게 1의 단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 거는 맞았다는 소리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걸 편집할 때 오른쪽 서식 4개가 있는데 축 옵션에 가보세요. 축 옵션 어때요? 최대값이 여기 보시면 0.45로 돼 있잖아요. 여기를 최대값을 0.05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0.45인데 반올림돼서 아까 화면에는 0.5로 5%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0.05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자, 오른쪽도 해볼게요. 보조축도 보조축 클릭하시고 최대값을 매수로 하라 그랬는가? 10만 원으로 하라 그랬어요. 일시, 백, 천만, 10만. 그리고 기본 단위를 2만 원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 밑에 기본 단위를 이렇게 2만 원으로 바꾸시면 그림이 이렇게 2, 4, 6, 8, 10, 2만 원 단위로 올라가죠.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에서
축 옵션을 이렇게 바꾸는 문제, 최대값, 최소값, 기본값 바꾸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꼭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5번까지 설명했고요. 6번 보겠습니다.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고 궁서의 10일 굳게로 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범례가 아래쪽에 돼 있어요. 이걸 범례라고 한다 그랬어요. 얘를 딱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서식에 보시면 위쪽으로 하시고 위쪽. 그럼 다 위로 올라갑니다. 범례가 올라왔죠? 이 범례의 글씨 크기를 궁서의 10일 굳게 하라 이런 소리니까 글꼴 메뉴에서 그냥 바로 궁서 10일 굳게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까지 했고 8번 볼게요. 생산량 계열의 선의 넓이를 4pt로 하고 선 색깔을 녹색,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생산량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산량이 꺾은 선 차트가 생산량이잖아요. 그러면 이 꺾은 선을 딱 클릭하세요. 그 꺾은 선만 선택이 될 거예요. 이거를 선의 너비를 그랬으니까 오른쪽에서 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너비라고 써 있어요. 여기를 4로 하라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다음에 선 색깔을 녹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선 색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메뉴가 여러분 여기 선이라고 돼 있죠, 선? 여기서 이게 선 색깔이고 여기가 두께고 이렇습니다. 자, 선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세요. 이렇게 썼고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완만한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선. 이렇게 여기를 체크. 그러면 선이 어떻게 되냐면 차트가 어때요? 여러분 선이 이렇게 둥그러졌죠. 이렇게 둥그러졌어요. 이거 나오고 이 꺾은 선 차트에서 하나 더 자주 나온 거 설명할게요. 이 꺾은 선을 선택하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표식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표식을 마른 목골로 하시오 뭐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이 표식을 클릭하시고 왼쪽 아니 오른쪽 메뉴에서 채우기를 한번 가보세요. 채우기 가시면 여기에 표식이라고 있어요. 자, 표식을 클릭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에 뭐 동그라미가 아니라 만약에 네모나 다이아몬드로 하라 그랬다. 그럼 다이아몬드 하시고 10 크기로 해라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자 표식에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서 형식하고 글씨 크기를 표식의 크기를 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차트가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 다이아몬드로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까지 종종 나옵니다. 차트가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표시가 돼요. 제가 다시 안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꺾은 선을 선택하시고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다이아몬드 10, 엔터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어때요?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져 있죠. 이거 나오고 자 이제 마지막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로 하고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시오 그랬는데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여기 어때요? 차트 영역이라고 뜨나요? 이렇게 지금 차트 영역이라고 뜨죠. 자 제가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마우스를 이 중간쯤 가면 그림 영역이라고 떠요. 이렇게 그래서 차트 영역은 이 차트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차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영역 서식으로 가면 다시 오른쪽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여기서 그림자를 넣으래요. 그림자는 이 두 번째 효과 탭에 있습니다. 효과 탭에 그림자. 미리 설정을 눌러서
뭘로 하라 그랬냐면 오프셋 오른쪽 아래쪽이라고 그랬어요.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 대보세요. 첫 번째 가보세요. 첫 번째 가면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게 바로 지금 오프셋 오른쪽 아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댔을 때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고 뜨잖아요.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를 해라 그랬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써 있어요. 밑에만큼 내려가 볼게요. 선에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이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밑에만큼 내려가시면 둥근 모서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차트는 어렵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메뉴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는 게 관건이어서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둥그렇게 됐고 그림자가 활성화되어 있죠. 이렇게 끝에를 보세요. 이렇게 이게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는 새로 작성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0점 처리된다.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추가하라 그러면 차트를 클릭하고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뭔가를 넣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수정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메뉴에서 작업하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 01번 풀어볼게요. 차트가 나와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요.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 교재는 205쪽을 펴시고, 205쪽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X축에는 뭐 도자기 이용실 뭐 이런 말들이 박달재, 김창국 뭐 이렇게 이름이 써 있죠.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 써져 있고 범내에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에 보시면 이름도 있고 학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기존에 있는 차트를 지우지 말라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만들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 차트가. 그런데 시험지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먼저 이름 잡고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세 개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어디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X축하고 범내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삽입에 차트를 이렇게 세로막 대형 차트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이 전반적인 걸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는 도자기 이용실 박달재 김정국 6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 사람 있잖아요. 다 잡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 필터라고 있어요. 차트 필터를 눌러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차세대, 정들별, 뭐, 황무진 있네요. 강정국 없고요. 송지연 없고요. 음, 장승목 있고 나지훈 없고 이렇게 하고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똑같이 6명이 그려지나요? 처음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차트에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컨트롤 키 눌러서 지정을 하고 차트 그리신 다음에 불필요한 자료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되어 있으니까 빼고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205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주어진 차트를 이용하셔라 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성별이 남자인 출석 점수가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하라 라고 써 있어요. 지금 현재는 중간하고 기말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자만 들어와 있네요. 여자가 빼고. 여기서 출석 점수를 넣어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남자에 해당되는 여기 남남남남남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의 출석 점수를 잡으세요. 먼저 출석 이렇게 잡으세요. 남자 컨트롤 키 누르고 출석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 6명 걸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 하나 빼졌네요. 이렇게 남자
남자, 남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세요. 물론 이 차트를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복사했어요. 복사에다가 차트에다 놓고 컨트롤 V를 해보세요. 그럼 바로 들어와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방법 아니고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출석을 한번 지워볼게요. 출석을 지웠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차트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보면 이게 이 차트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깜빡깜빡깜빡 거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추가라고 있어요. 추가해서 계열 이름을 출석으로 하시고 계열 값에다가 두 개 남자만 넣는 거예요, 지금. 또 남자, 남자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럼 여기 출석 점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거할 때 이렇게 제거해도 되고 아니면 위에 차라리 이 차트 범위 있잖아요. 이 차트 범위를 완전히 다 지워버려요. 얘를 다 지우시고 이렇게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잡아도 돼요. 이렇게 이름 남자만 잡아야 되니까 중간 기말 출석 이렇게.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쉽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론 시험에 나와요. 어, 데이터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출석, 남자에 해당되는 출석 점수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한다. 복사한다. 컨트롤 C. 차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V 한다. 그러면 바로 출석 점수만 들어와요.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 그림과 같이 입력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제목 입력하는 방법은 플러스 차트 제목. 자, 여기다가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썼어요. 굴림체 글씨 크기 15. 자, 굴림체 15. 굵게 노랑 파랑 이렇게 써 있네요. 굵게 글꼴은 노란색, 채우기는 파랑색. 정확히 여러분 파랑이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파랑 이렇게. 자, 3번까지 했어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세로축의 최소값을 0으로, 최대값을 50으로, 기본축을 10으로 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세로값을 보시면 최대값이 40으로 돼 있고 이 단위가 50 증가돼 있잖아요. 얘를 수정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해당되는 셀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서식, 축서식 최대값을 50으로 하고 단위를 10으로 해라 이런 소리예요. 10. 그러면 왼쪽이 딱 바뀌어 있을 거예요. 최소값은 0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안 바꿨습니다. 4번까지 했고요. 5번 보세요. 기말 계열의 강정국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는데 이름을 표시하래요. 그 다음에 위치를 안쪽 끝에 달아라고 써 있어요. 자, 해볼게요. 강정국에 해당되는 뭐만? 기말 시험만. 그럼 지금 기말 시험이 이 색깔 주황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기말 시험을 딱 클릭을 하면 강정국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말 시험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강정국 하나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강정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강정국 데이터만 선택이 됩니다.
자, 뭔가를 추가하실 때는 플러스를 누르라 그랬잖아요. 플러스에 갔어요. 데이터 레이블로 갔어요. 그런데 위치를 지정해 줬어요. 얘는 위치를 뭘로 하라 그랬냐면 위치 안쪽 끝에다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얘만 체크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가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 끝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타 옵션에 가셔요. 자, 얘를 찍었어요. 기타 옵션에 가보세요. 그럼 오른쪽에 이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이 아니라 이름을, 항목 이름을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선택됐네요. 다시 한번 강정국 거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플러스 눌러서 레이블을 넣을 건데 기타 옵션에 가보세요. 기타 옵션에 가면 여기에 레이블 옵션이라 그래서 어디다 표시할 거냐, 값이냐, 이름이냐 이런 것들이 떠요. 여기 보시면 항목 이름을 하라 그랬으니까 값을 풀고 항목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강정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강정국을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만 넣을 때는 기말 찍고 다시 강정국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레이블 추가라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럼 38이라고 들어갔죠? 우리는 38이 아니에요. 강정국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38을 클릭하시고 다시 서식에 가서 오른쪽에서 항목 이름으로 바꾸고 안쪽 끝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강정국이 풀어져서 그러네요. 자, 강정국만 찍고 우클릭 데이터 계열 요소 서식에 가서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레이블 넣고 더 먼저 레이블 넣어야죠. 데이터 레이블 들어가서 기타 옵션에서 여기서 바꾸세요. 안쪽 끝에 넣으시면 이렇게 항목 이름 넣고 값 풀고 지시선 표시를 풀어야 되나요?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 지시문이 없으면 안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안쪽 끝에 이렇게 하시면 강정목만 레이블이 들어갑니다. 자,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50으로 하고 넓이를 100으로 해라 라고 써 있는데요. 자, 전체 계열이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아무거나 그냥 선택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 계열이나 하나만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바로 보시면 계열 너비가 있어요. 여기 너비 보이시죠? 너비하고 뭐 겹치기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거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볼게요. 계열을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 그럼 오른쪽에 바로 뜨잖아요. 너비 겹치기. 자, 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겹치기는 50. 간격 너비는 100. 이렇게 하시면 겹치기가 50이기 때문에 여러분 50%가 겹쳐진다는 소리예요. 계열들끼리. 이렇게. 이거 이론 시험에 가끔 겹치기 숫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숫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30으로 한다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좁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론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 표지와 함께 표시하시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뭔가를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추가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눌러서 데이터 테이블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데이터 테이블에 가서 보시면 범례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하라 그랬으니까 포함을 눌러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범례 표시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테이블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테이블인데 여기에 이렇게 범례가 표시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 빨간색이 뭐고 빨간색이 뭐고 이거 표시가 되죠. 범례 표시를 안 하면 이 색상이 표시가 안 됩니다. 테이블이 뭐고 이 차트에서 테이블이 어떤 걸 보고 테이블이라고 하고
범례 표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범례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테이블을 표시할 때 범례랑 같이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8번에 보시면 그림 영역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하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밖에 있는 이 부분을 차트 영역, 이 안쪽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딱 클릭하시고 여기다 색깔을 넣을게요. 여기 색상 넣을 때는 서식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채우기 색깔에 노란색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만 색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바로 채우기 이렇게 넣으셔도 아니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차트에 주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뭔가 없는 거를 추가해야 되니까 플러스 눌러서 눈금선 가보세요. 눈금선. 그러면 주 가로는 돼 있어요. 세로가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주 세로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얘를 체크를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세로선이 눈금자가 그려지죠?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 2번. 아직 제가 원하는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기출 2번에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아직 예제에 안 나왔어요. 기출 0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06쪽이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부서가 영업 2부인 정보만 이름별로 1월, 2월, 3월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1월, 2월, 3월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직원이 다 돼 있죠. 이렇게 모든 직원이 다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문제를 보시니까 네 사람만 돼 있어요. 이 네 사람만 돼 있어서 데이터가 지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원본 데이터 바꾸는 것처럼 데이터를 변경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데이터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클릭하시고 지금 봐봐. 차트를 딱 클릭하면 여러분 위에를 봐봐. 모든 사람의 이름하고 직원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라 이런 소리예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원본 데이터 선택을 가보세요.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 저렇게 지금 깜빡깜빡깜빡 하잖아요. 얘 이렇게 지우시고 위에 데이터 범위를 완전히 지우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이름 김사원, 김홍부 여기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1월, 2월, 3월 데이터 잡으세요. 이렇게 위에 거 잡고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봉주 클릭하고 이봉주의 1월, 2월, 3월 잡고 이거 잡을 때 여러분 옆으로 잡으세요. 위에처럼 김사원하고 김홍부처럼 위아래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그냥 밑으로 잡고 옆으로 넘어가도 괜찮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떨어져 있을 때는 옆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양양하고 1월, 2월, 3월 잡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 지금 네 사람이잖아요.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어때요? 데이터가 딱 네 사람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 설명합니다. 제가 컨트롤 Z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을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김시원, 김홍부, 이봉주, 이양양 이 네 사람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두 사람하고 다 빼고 이봉주하고 이양양만 필요해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필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필터 눌러보세요. 필터 눌러서 김사원, 김흥부 내부를 두고 이렇게 풀게요,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하고 적용 눌러보세요. 그럼 바로 네 사람만 뜨죠. 근데 화면에는 똑같이 네 사람이 뜨니까 아까처럼 하는 거나 지금처럼 하는 거나 결과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선택에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보니까 데이터 선택은 여기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나올 때는 동일하지만
이 차트의 원본 데이터 자체는 안 바뀌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데이터 범위를 바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터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냥 아까처럼 데이터 범위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 여기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여기 위에를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이봉주, 드래그, 이양양, 드래그. 이렇게 하셔야 차트의 원본 데이터 자체가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주의사항 줬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차트 제목을 위에다 표시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G1셀과 연동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G1셀이 이거잖아요. 이 영업 2부 영업 실적이라는 말이 이 차트의 제목으로 들어가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차트 제목을 넣을게요. 차트 제목 넣고. 그럼 아까는 우리가 여기다 더블 클릭해서 썼잖아요, 직접. 근데 이번에는 쓰란 소리가 아니라 이 셀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차트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를 쓰세요. 는이란 것은 뭐예요? 수식을 작성하겠다 또는 어떤 셀하고 연결시키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는 쓰고 G1셀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는 쓰고 G1을 클릭하면 기출 공의의 G1셀이라고 수식 입력줄에 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엔터 딱 치면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변경되면 이 차트 제목도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축 제목을 기본 가로축으로 추가하라 이런 소리예요. 가로축 제목 밑에 보시면 플러스 뭔가를 추가할 때 축 제목, 축 제목에 가서 기본 가로축을 추가해라 이런 뜻입니다. 클릭. 그러면 밑에가 이게 생길 거예요. 축 제목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 교재 보면 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바꿔라. 이름 바꿨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차트 영역을 차트 스타일 5번으로 지정하고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에 다양한 색상 1번으로 하시오. 이 문제도 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스타일을 스타일 5번으로 하래요. 그 위에 메뉴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에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마우스를 갖다가 살짝 대면 스타일 5번이 떠요. 스타일 5번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을 그랬는데 바로 앞쪽에 보시면 색 변경이 있습니다. 색 변경을 다양한 색상표 1번으로 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럼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보실래요? 그럼 다양한 색상표 1번이라고 바로 뜨죠? 얘로 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스타일 바꾸고 여러분들이 색상 바꾸고 이렇게 바뀌죠? 색상 이렇게 내려가면 어때요?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을 막 어렵게 고르지 마시고 얘네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색상표를 선택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세로축 값의 천 단위를 세로 방향으로 지정하고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로축 값이 얘잖아요. 지금 7만 원이에요. 이 7만 원을 천 단위를 없애라 이런 소리예요. 천 단위 세 자리가 없어지면 70이 나오겠죠. 72. 7만 원인데 뒤에 000을 없애라 이런 소리거든요. 기존에 있는 걸 편집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 축서식 여기서 축 옵션이 있어요. 축 옵션에 가서 보시면 단위가 있습니다. 밑에만큼 가서 보시면 표시 형식에 가보세요. 표시 형식에 단위, 눈금 단위가 있어요. 표시 형식 바로 위에 있네요. 눈금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주눈금 표시 단위 여기 있네요. 밑에 보시면 표시 단위 밑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없음으로 돼 있는데
여기 없음을 눌러서 천 단위로 지정해 주세요. 여기를 눌러서 천. 그러면 얘가 어때요? 뒤에 세 자리가 잘리면서 천 단위로 들어오잖아요. 다시 한번 Y축 클릭하시고 축소식에서 옵션, 축 옵션에 가보세요. 축 옵션에 가서 보시면 단위가 있어요. 표시 단위. 거기를 천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천을 하니까 천이 이렇게 회전이 돼 있잖아요. 저거를 반듯하게 가로로 바꿔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이 문자를 클릭하세요. 천이라는 문자를 클릭하시고 아까 우리 이거 세로로 된 것을 가로로 한번 바꿔봤잖아요. 크기 및 옵션.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해주시면 천자가 딱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천까지 바꿨고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이렇게 가로 눈금선이 보여 있잖아요. 얘를 없애라 이런 소리예요. 자, 플러스 눌러서 주 눈금선을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바로 없어집니다. 선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을 미세 효과로 하시고 그림 영역의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로 하고 황금색 4, 강조 4, 패턴 채우기, 뭐 정경색 주황 2번으로 하시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찾기가 힘들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영역을 딱 클릭해 보세요. 이 안에가 그림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안에 그림 영역. 자, 마우스 우클릭 그림 영역 서식 가보세요. 그럼 채우기란 말이에요. 여기 채우기라고 써 있어요. 그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채우기에서 미세효과 황금색을 하라 그랬어요. 미세효과 황금색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타일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또 실은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서식에 가서 보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다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볼게요. 제가 빨리 찾는 방법. 마우스를 살짝 대면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라고 뜨나요?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 여기가 훨씬 빨리 찾죠.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황금색 사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패턴 채우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요 위에서 넣었지만 여기 위에서 이렇게 스타일에서 넣었지만 오른쪽에서 봐도 똑같이 여기서 들어가 있죠. 여기 채우기에 채우기에서 패턴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패턴 채우기 한번 가볼게요. 패턴 채우기 가서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뭐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패턴 채우기 정경색의 테마색을 주황으로 하고 강조 2라고 하렸어요. 정경색을 여기를 주황색으로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점선 2번 뭐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게 떠요. 이게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주황색으로 바꿨어요. 빨리 찾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네요. 패턴 채우기 주황색으로 하고 주황 강조 2네요. 여기 눌러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주황 강조 2라고 써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황 강조 2가 이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저절로 떠요. 자, 주황 강조 2번으로 선택해 볼게요. 강조 2 하고 네. 자, 패턴을 기본색으로 점선 5로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어때요? 점선이 막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점선이. 아까 황금색 강조 4번 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눌러서 패턴을 또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패턴까지 채우셔야 돼요. 이런 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채워서 점선까지 채울 수 있도록 거기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범례는 오른쪽에 배치하고 그랬어요. 범례를 보세요. 범례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배치하고 오른쪽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
파랑 강조 5, 미세효과 파랑 강조 5를 넣어보겠습니다. 미세효과, 여기네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5를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1월 계열에다가 지수 추세선을 넣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추세선이라는 것은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걸 값을 보니까 이렇게 어떤 추세를 가지고 가. 그러면 4월달, 5월달에는 어떤 추세를 가지고 가겠구나라고 미리 예측해 보는 선을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해요. 그 1월 계열에다가 하라 그랬으니까 1월이 지금 파랑선이잖아요. 파랑선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추세선 추가라고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뜰 거예요. 1월 달 거 추세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향이 돼 있다 이런 소리인데 추세선의 종류가 지수가 있고 선형이 있고 로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수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지수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차트가 들어갑니다. 추세선이.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지수 닫고 마지막에는 테두리 스타일을 검정색 텍스트 1으로 하고 너비 2로 하고 둥근 모서리 지정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선을 바꾸란 소리입니다. 자, 우클릭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니까 여기 실선에 검정색 1로 하라 그랬으니까 검정색 1로 하시고 검정색 텍스트 1 하고 너비를 EPT로 하라라고 써 있어요. 너비 볼게요. 여기 너비 보이시죠? 여기다가 2로 쓰고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로 해라 라는 소리는 아까 여기 밑에 둥근 모서리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EPT로 하고 여기 둥근 모서리 넣고 색깔 지정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차트 영역이 이렇게 둥그러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차트 했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왔어요. 여러분, 차트는 다시 한번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이거를 아시고 잠시 쉬었다가 5시에 정확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5시에 어디를 할 거냐면 시험장을 옮겨 놓았어. 그 부분을 어제 배우신 거하고 오늘 배우신 거를 함수만 제외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채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함수 들어가겠습니다.